윤곽주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를 짬뽕해 놓은, 뭐 병원에서는 그걸 마치 특허받은 치료처럼 해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어디에도 특허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물질 특허가 아니고 조성물 특허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나온 약물의 농도를 줄여가지고 부작용을 좀 줄였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같이 하면서 다이어트를 같이 하게 하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게 해가지고 그 지방이 빠지는, 뱃살이 빠지는 거지, 실제는 그 약물만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새로운 것을 물질을 개발해서 넣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 병원의 비법인 양 선전을 하고 있는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비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곽주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를 짬뽕해 놓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곽주사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성분이 뭐냐? 저는 보톡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에 그 윤곽은 이 바깥쪽 근육에 의해서 얼굴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지방을 녹인다 그래도 근육이 뒤에 받치고 있으면 아무리 여기가 줄어들어도 얼굴이 그렇게 반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곽주사로 얼굴이 갸름하게 됐다. 그런 거는 일단 보톡스로 효과를 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병원에서는 그걸 마치 특허받은 치료처럼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 정도 효과가 나오려면 보톡스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하기 복잡하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고객들에게 자기 병원만의 차별화된 포인트, 그런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 윤곽주사라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보톡스를 사용을 해야만이 그 정도 얼굴이 갸름해집니다. 최근에 뭐 특허받은 치료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첫 메인 화면에 보니까 특허증 등록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홈페이지 어디에도 특허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홈페이지 화면을 유심히 그 특허증을 보니까 이게 물질 특허가 아니고 조성물 특허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특허는 크게 이제 물질 특허, 조성물 특허,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특허로 나뉘는데, 그 신약과 같이 어떤 신물질을 개발한 것은 물질 특허를 냅니다. 그러나 조성물 특허라는 것은 기존에 이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들을, 예를 들면 조성 비율을 달리 해서만 해도 다른 성분을 여러 가지를 컨비네이션하고 혹은 그 농도를 좀 바꾼다든지 그렇게만 해도 그게 조성물 특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의 조성물 특허 내용을 살펴보니까 히알루로니데이즈라고 있어요. 우리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이는 주사제, 필러 녹이는 주사제가 있어요. 그 주사가 과거에 이제 뭐 진한 농도로 주사를 해서 그 특허를, 지방 분해 주사 효과 특허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의 부작용이 뭐 이제 피부에 퍼져서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보다 농도를 한 5배 내지 3배 정도 낮춰가지고 안전하게 그걸 했다라는 식이 그 발명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나온 약물의 농도를 줄여가지고 부작용을 좀 줄였다. 지방 분해 주사 효과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성분을 넣었다라는 것이 그 발명의 요지지, 뭐 새로운 것을 물질을 개발해서 넣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어디에도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뭐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을 비방이냐, 그 병원만의 비법이냐,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비방 혹은 비법은 우리 한의원들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대의학이 발달된 21세기에는 그런 비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새로운 치료약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지방 분해가 되는 그런 약물을 개발했다면 그거를 상품화해서
제품화해서 신약으로 팔면 이 글로벌 시대에 자기 병원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그런 수익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 병원에서만 하고 있다는 거는 첫 번째는 별로 차별화될 게 없다, 특별할 게 없다. 아니면 두 번째는 뭔가 불법적인 성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과거에 예전에 기미 치료에 사실 수은 같은 거 넣으면 효과가 좋거든. 지금 중동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기미에다가 자기만의 그 비방이라 그래서 수은을 넣어서 몇십 년 전에는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 어떤 불법적인 성분들을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성분이 있어서 그 병원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 뭐 사실 한의원에서 무슨 고려시대 비방, 무슨 3대 한의원 비방, 그리고 아토피나 건선 이런 만성 피부 질환에 대한 비방이나 심지어는 무슨 말기암 환자들 그런 치료가 안 되는 말기암 환자, 현대의학이 포기한 안 된다고 선고를 받은 그런 암 환자들한테 뭐 암 환자 그런 비방이 있다 그렇게 형로가는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심정에서 그런 비방에 매달리지만 저는 그런 비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거는 보톡스 자체로 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지방 분해 주사 맞지 않아도 되고, 다만 지방이 같이 있는, 볼살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분해 주사 중에서 현재 가장 효과 있는 것은 스테로이드 주사 같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에브리바디 어느 정도 다 효과를 봅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해가지고는 효과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을 해야 되고, 다 걱정하는 게 이제 호르몬제니까 이게 혹시 부작용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 한 일주일 정도의 인터벌을 가지고 주사를 하면 제가 지금까지 3번 정도 한 사람에서는 거의 그런 부작용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민하신 분 중에는 한 번을 맞아도 생리불순 이런 게 오는 분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었지만 뭐 오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그렇게 3번 정도 맞는 데서는 특별히 부작용은 없습니다. 물론 이 농도나 용량을 너무 과하게 하면 사실 지방분해 주사가 위로 번져서 피부에까지 작용을 해서 피부가 얇아지면서 울퉁불퉁하게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분해 주사도 굉장히 조심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다른 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스테로이드 말고 다른 것들이 효과 있다고 하는 것들은 뭐 히알루로니데이즈나 무슨 리도케인, 뭐 그다음 교감식면 흥분제 등등의 것들은 거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